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달러 기조가 이어진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4분기를 고점으로 내년 말까지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간 달러 인덱스에 반영된 최악의 시나리오의 전개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면서 환율 또한 2024년 4분기를 고점으로 2025년 연말까지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한국 방산이 중남미 진출에 교두보가 될 페루로 진격합니다. 페루에서 열린 한국-페루 정상회담을 계기로 K2 전차 수출이 가시화하는 등 양국에 관한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가 외국가에서는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 최근 문을 연 페루의 초대형 항구 창카이항이 향후 한국 방산 수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SD 시스템은 하나시스템과 43억 규모의 영종 청라 연결도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20%에 해당하는 계약으로 오는 25일부터 내년 12월 13일까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년에 설비 투자 전략을 신규 장비 반입 대신 기존 장비 업그레이드와 공정 전환, HBM 패키징 생산 능력 확대로 잡으면서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수급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국 CMXT가 구형 D램 시장에서 공급량을 대폭 늘린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선 감산에 따른 D램 가격 상승 수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의 이지영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시장에서 빠른 테마 장세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었던 시장의 악재로 보였었던 다양한 이슈들도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이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도맵을 보면서 하나하나 시장에 관한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단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분위기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반도체 투톱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엇갈린 양상들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에서는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시장의 관건이기도 했는데요. 시장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일단 실적은 잘 나왔지만 앞으로 엔비디아의 성장 속도가 둔화됐다라는 악재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삼성전자는 2%가량 상승하고요. 하이닉스는 대신에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종목에 관한 수급은요,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도 보실 텐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원통형 배터리에 관한 수주 소식들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시장의 좋은 반응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밸류업 지수가 또 한 번 편입됩니다. 조정이 아니라 편입이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슈들이 시장의 부각을 받기도 했는데요. 자, 일단 KB금융은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하고요. 반면에 신한지주는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거든요. 자, 이 금융주 단에 관한 종목군들을 보자면 이 금융주 중에서도 리밸런싱 그리고 밸류업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만 시장에 수급이 들어옵니다. 대표적으로 KB금융과 또 하나금융지주가 될 텐데요. 나머지 금융주들은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까지도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대표주였던 네이버는 오늘 시장에서 쉬어가는 흐름 연출되고 있고요. 얼마 전 좋은 흐름과 좋은 시장의 성장성을 나타냈던 기아차와 현대차도 오늘 시장에는 쉬어갑니다. 다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증권사 리포트도 좋은 방향으로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조금의 상승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주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알테오젠에 관해서 시장이 들썩였었던 하루였는데요. 자, 알테오젠 보시면은 우리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급락을 경험하다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약보합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시장에 관한 루머들이 우리 코스닥 지수를 엎치락 뒤치락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 시장의 체력에 관해서도 조금은 의심해 보셔야 할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오늘 시장에서는 상승하네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에 관해서는 선별적인 상승 흐름까지도 전반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은요,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코스피 지수에서 그래도 비교적 많은 수급들이 보여지는 시장입니다. 자, 우린 이런 시장에서 또 어떤 전략들을 찾아봐야 할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추가적으로 화학주에 관한 오늘 상승률들도 눈에 띕니다. 저희가 어제 마켓 쇼쇼쇼를 통해서 정유화학주에 관한 긍정적인 전망치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오늘 화학주들은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주면서 가스와 정유주들까지도 이러한 수급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시선입니다. 자, 고려아연은 오늘 시장에서 또 한 번 하락합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에 관해서는 시장에서 계속되는 악재들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개별 이슈를 소화하기 바쁜 시장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차익 실현 매물까지도 현재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그간 트럼프 트레이드에 수급이 들어왔었던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출하되고 있다는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 저희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비교적 2차 전지주들은 작은 주들 역시도 시장에서의 반등 구간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도체는 투톱 같은 경우에는 엇갈린 양상이지만 반도체 장비주들 단에서는 그래도 수급이 약하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시장의 수급들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우리 시장에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 사칭한 피해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도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현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또 새로운 모습으로 와주셨는데요. 자, 오늘 일단은 우리 시장 마감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분석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그래도 생각보다 주가 방어를 좀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단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 부분들은 생각보다 잘 나온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부분들 잘 나오기는 했지만 일단 가이던스 부분들이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치는 좀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 투심들이 살아나려다가 다시 또 죽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또 연출이 되고 있죠. 그러면 결국 이제 엔비디아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뭐 그에 따른 밑단의 한미 반도체 뭐 이런 기업들이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결국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엔비디아의 실적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다만 일단은 지금 눈높이도 많이 높아져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멀티플이 그만큼 확장이 많이 돼 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어느 정도 실적은 잘 나오기는 했지만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고 일단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호재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호재 이슈로 인해 가지고 한번 좀 반등 기조로 좀 보여주기는 했지만 결국 이제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 트리거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는 결국 HBM 땅에서 성장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HBM 단에서 성장성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또다시 되돌림 현상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들은 일단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에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현 구간이 바닥이다라고 좀 너무 단정을 짓기보다는 일단 앞으로 12월 이후로도 연말에 대한 부분들의 뭐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결국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 계획을 어떻게 좀 진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레거시 반도체 쪽에 있어서도 중국에 굉장히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레거시 쪽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또 디램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떠한 사업 방향성을 좀 잡아 나가는 여부가 일단 주가 반등 트리거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일단 지금 주도 섹터들이 대부분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별 장세 흐름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해서 수급이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를 진행하기보다는요. 지금 이제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나와주는 지수의 영향 대비해서 낙폭이 좀 크게 나와주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조금씩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시장에 관한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시장은 보수적으로 바라보셔야 한다라고 보고 계시잖아요. 네네. 사실 트럼프 수혜주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수혜주들이 사실 일부 차익 실현은 좀 보여지기는 네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섹터에 관한 수급이 빠지게 되면은 그간 이쪽 섹터에 몰렸던 자금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가 또 중요할 것 같고 그걸 아는 게 우리 시장에서 중요할 것 같는데 네네. 혹시 본부장님께서 의견은 어떠실까요? 일단 확실하게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지금 수급 분산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오늘 좀 강하게 또 말아 올리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 물량을 담아왔던 어떤 이제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수급을 누군가가 다시 신규 매수 주체가 받아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럼 결국 이 수급이 어디로 이동해 주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집권 내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을 하잖아요. 트럼프가. 그럼 트럼프 집권이 되게 되면은 단기간 앞으로 한 1년에서 6개월 정도는 대부분 정책 관련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로 많은 자금들이 좀 쏠립니다. 특히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상화폐라든지 혹은 뭐 재건 쪽이라든지 좀 이런 쪽에 자금 쏠림이 좀 강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도망가야 되냐라고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사실 지금 케네디 주니어의 효과도 굉장히 좀 큽니다. 맞아요. 네, 케네디 주니어 효과도 굉장히 큰 상황이고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갔던 부분들도 또 부담감으로 작용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큰 키워드인 생물보안법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생물보안법에 있어서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셀트리온이나 혹은 이제 삼성바이오 로직스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좀 기회가 또 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이 또 워낙 최근에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레벨 다운 현상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반대로 오늘 제가 주가 추이를 좀 놓고 보니까 밑꼬리가 굉장히 좀 크게 달렸더라고요. 밑꼬리가 좀 크게 달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반전 신호로도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기업의 악재가 나온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차익 매물이라든지 우려감으로 좀 빠졌다고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약바이오는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에 관한 선별적인 우리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켓 쇼쇼쇼 오늘 이어지는 코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마침 저희가 제약바이오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약바이오주 그동안 비만 치료제 앱발에 관한 이슈로 크게 흔들렸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 타자는 누가 될 거고 우리가 이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면 좋을지 증권사 리포트를 토대로 저희가 오늘 브리핑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면서요. 시장에 관한 다양한 전략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와 산업 동향을 한눈에 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리포트 스포트라이트의 이채은입니다.
제약 관련해서 오늘 리포트를 준비해봤는데요. 정말 개별 이슈들로 오르락내리락하기 일쑤입니다. 거기에다가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상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피크아웃이 아니냐라는 우려까지도 시장에 들어와 있었는데요. 오늘 리포트를 살펴보니까요. 제약사들 우리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신약들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어떤 거 담겨 있었을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약주의 오늘 흐름부터 보시죠. 알테오젠과 인벤티지랩은 전일의 상승폭을 반납한 모습이었습니다. 알테오젠은 이 특허 관련 불확실성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장중에 낙폭을 20%까지 확대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이 알테오젠이 우리 특허 관련 포트폴리오 굉장히 탄탄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낙폭을 좀 줄여간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인벤티지랩은 전일에 중국의 위고비가 상륙했다는 소식과 함께 그 원료 물질의 수급이 더욱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이야기와 이렇게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관련해서 낙폭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조정받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야기도 살펴보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럽 소재 기업과 9천억 원대 수주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일에 전해졌었는데요. 오늘까지 계속해서 강세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는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과 이렇게 수주를 맺었는지는 비밀 유지 조항에 붙어 있다는 거 확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시죠. 셀트리온이 오늘 오전에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현재 1%대 상승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별로 어떤 질병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비소세포 폐암 분야의 유한양행인데요. 유한양행은 렉라자를 통해서 이 비소세포 폐암을 극복해가는 것을 힘써왔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현재 허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만약 정말 허가가 된다면 이 기술 수출을 통한 총 수익이 3,33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비소세포 폐암은요, 전체 폐암 중에서 85%의 진단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요도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9%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소세포 폐암 분야와 관련해서 우리 루닛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오늘은 장중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그려내고는 있지만 어떤 이슈 있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비소세포 폐암 진단 AI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어떤 솔루션인가 봤더니요. 이제 조직을 염색하는 이미지만으로도 얼마나 폐암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다는 기술력이었습니다. 이런 기술력과 함께 루닛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폐암 치료제와 손을 잡아서 계속해서 기술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바이오마커로 선정되는지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 바이오마커가 무엇인지 조금 더 붙여서 설명드리면 아스트라제네카의 폐암 치료제가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판단하는 그 역할을 말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계속해서 바이오마커로 루닛을 선정한다면 빠르면 2025년쯤에 이렇게 가속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 상업화까지도 더 빠르게 이루어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경부암도 살펴보겠습니다. 셀리드가 새로운 기술에 관해서 임상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었는데요. 관련해서 셀리드는 상한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이 두경부암이 무엇인가 봤더니 흡연이나 음주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고요. 최근에는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HPV가 하나의 큰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20년 동안 이 두경부암의 발병 빈도가 2배나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셀리드가 두경부암 면역치료 백신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식약처가 셀리드에게 이 백신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백신 1상 그리고 2A상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고요. 2027년 3월쯤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까지 우리가 함께 지켜보시죠. 다음으로는 ADC라는 신약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리가캠 바이오의 신약인데요. ADC가 뭔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암세포를 좋아하는 항체에다가 약물을 함께 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체가 암세포를 찾아가면 자연스럽게 이 약물이 암세포 주변으로 모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명 유도미사일 항암제라고 하고요. 이 ADC 신약과 관련해서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일본의 다이치 상쿄사입니다. 이곳의 약물은 엔허투라는 제품인데 투약 환자의 24%가 1년 이내에 내성을 발병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가캠 바이오는 내성 극복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ADC에다가 면역 항암제를 함께 복용함으로써 이 효능은 증폭시키고 내성은 해결하겠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ADC 세계 시장 규모도 연평균 9% 넘게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것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PV도 보겠습니다. 네오 이뮨텍이 계속해서 해결책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T세포를 기반으로 한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저는 T세포가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면역 체계의 가장 중요한 중심 세포라고 하고요. T세포가 부족해지면 면역력도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HPV의 특성을 보면 면역 결핍 환경에서 빈번하게 감염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T세포를 더 증식시켜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HPV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다는 전망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네오 이뮨텍은요, 관련 후보 물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면역 결핍에도 이 T세포를 계속해서 재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투약 용량이 증가되면 T세포 수도 일관되게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검증할 요소가 있다는 점은 기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진시황이 지금 시대에 살았다면 이 면역력 그리고 신제품 관련한 투약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신약 개발 시장은 뜨거운 상황인데요. 관련한 투자 계획은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시죠. 리포트 스포트라이트의 이채은이었습니다. 네, 리포트 스포트라이트 함께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본부장님께 이쪽 산업에 관해서 우리가 고를 해야 할지, 스탑을 해야 할지, 홀드를 해야 할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시황 쪽에서도 풀어내긴 했었는데 제약바이오 산업에 관한 새로운 모멘텀들을 쭉 들어보셨을 때 이쪽에 관해서는 우리가 고를 해볼까요? 스탑을 해볼까요? 홀드를 해볼까요? 일단 저는 고가 맞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거든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트럼프 정권에서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지금 뭐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나 대표적인 이런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주가의 낙폭이 컸던 부분들은 앞전에 이미 멀티플이 많이 확장이 돼 있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세 차익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지 상대적으로 뭐 개별적인 악재가 있어서 일단은 하락 기조가 좀 나와준 부분들은 아니라는 점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알테오젠의 이 기술력 자체를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결국 이 ADC를 SC 제형으로 맞아요. 변경하는 기술이 굉장히 독보적입니다. 그런 기술력 자체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또 알테오젠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인간 희할 루도니자제 이 부분들의 이름이 너무 어렵네요. 네. 네. 이 부분들의 체형을 바꿀 수 있는 게 지금 미국의 할로자임이랑 그리고 네. 국내 알테오젠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결국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ADC 쪽에 대한 컨퍼런스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거래처를 또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거래처에 대한 부분들의 다변 현상들을 또 나타낼 수가 있는 부분들의 두각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에 있어서 이제 결국에는 존슨앤존스 같은 경우에도 기술 수출 또 이력이 했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반대로 지금 루닛이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루닛이 또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랑 이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부분들 협업 진행 이런 부분들이 일단 좀 두각이 됐던 부분들인데 이게 일단 이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좀 잘 잡아야 되는 부분들은 루닛 같은 경우는 의료 AI 쪽에 좀 속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오늘 또 네. 급락이 나오네요. 네. 루닛 같은 경우. 일단 이게 루닛이 그간 상승폭이 많이 없었잖아요. 네. 그간 상승폭이 많이 없었고 앞전에는 루닛이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가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리고 외형 성장이 독보적이다라는 부분들이 기대감이 많이 붙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불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왔는데 결국 실상 우리가 오픈해놓고 보니까 실적이 너무 안 나오는 거죠. 실적은 안 나왔죠. 네, 그렇죠. 실적이 의료 너무 안 나온 상황이다 맞아요. 보니까
주가의 낙폭이 컸었어요. 그리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바닥권에서 횡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이슈가 붙으면서 급등이 나오면서 일단 이 시세 차익이 저는 나온다기보다는 일부 물려있던 물량들이 지금 나오는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물려있던 물량들 자체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본전 매도 심리 부분들이 좀 발동이 돼서 좀 매도 물량들이 좀 빠져나오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루닛에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도 여전히 앞자리도 독보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고요. 일단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루닛스코프가 그만큼 가치를 많이 못 받았었습니다. 앞전에는 루닛스코프에 대한 부분들이 가치를 많이 못 받았었는데 이번 AZ랑 협업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루닛스코프 쪽에 대한 부분들이 가치 확장 국면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제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거, AI 기반의 바이오마커 기술. AI 기반의 바이오마커 기술은 국내에선 지금 루닛이 독보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루닛의 손잡은 형태가 지금 나온 상황이고, 반대로 지금 존슨앤존슨랑은 유한양행이나 리가켄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의 기술 수출을 받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두 팀이 나눠져 있는 상황이죠. 두 팀이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결국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도 발등에 저는 불이 떨어진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들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점유율 자체가 연평균 9% 이상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역시도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부분들의 치료제를 앞전부터 이미 개발을 많이 해왔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시장 점유율 싸움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여기서 누가 먼저 치고 나가냐 싸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반대로 저는 일단은 존슨앤존슨 쪽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유한양행이 일단 렉라자 FDA 승인이 받은 상황이잖아요. 네. 또 이제 유럽 쪽에 지금 승인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결국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여기서 이제 루닛이 어떻게 보면 좀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요소는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근데 다만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유한양행은 최근에 멀티플이 많이 부여를 받았던 상황이고요. 반대로 루닛은 멀티플이 이제 막 반영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두 기업 모두 좋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반대로 단기적인 상승 퍼포먼스를 바란다고 하게 되면은 루닛이 그래도 조금은 압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의 이 키 종목, 핵심 키 종목은 지금 루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루닛 쪽이 조금은 더 보는 게 좋다? 왜냐하면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게 그간 의료 AI 기반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꽤나 많이 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네. 사실 실적이 좋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따라오지는 않고 있고 앞으로 언제 개선이 될지 턴어라운드의 시점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게 제약바이오가 실적이 좋았었나요? 안 네, 제약바이오가 실적이 안 좋았었고 제약바이오도 결국에는 임상에 대한 부분들의 재료 기대감으로 또 주가에 멀티플이 많이 부여를 받았었다가 최근에는 실적이 찍히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만약에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지금 강하게 안 나간다고 하게 되면 제약바이오를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요. 근데 반대로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빠지면서 일부 의료 AI 쪽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의료 AI 그쪽으로 쪽으로. 오히려 그렇죠. 네. 수급군요. 그쪽으로 지금 수급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뭐 MOU 체결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도 또 나왔던 상황이고, 그리고 루닛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협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의료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이 이동을 시켜준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아니라 정말 실적이 찍힐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다가오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을 한다 하게 되면 결국 제약바이오만큼의 프리미엄을 많이 못 받았었던 이 의료 AI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만큼의 멀티플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일단 실적 부분들을 받쳐줘야 될 텐데 그게 이제 과연 어느 부분 때까지 실적이 받쳐줄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겠지만 일단 지금의 주가는 과매도 구간까지 좀 많이 내려왔었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 주가가 바닥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다시금 추세 전환을 시도해주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의료 AI 쪽이 그래도 일단은 지금은 조금은 더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의료 AI 쪽에 관해서 좋은 전망 내주셨는데 제가 또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랑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알테오젠을 오늘 시점이 매수의 시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오늘 장 초반에는 보니까 굉장히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한 말로 떨어지는 칼날에 지금 매수를 하지 말자. 네, 그렇죠. 할 필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알테오젠은 지금 시세 차익이 나오는 거 분명합니다. 결국 이제 큰 손들의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인데 오늘 지금 이제 장 거의 오후장 들어가서 보니까 밑꼬리가 굉장히 크게 달려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밑꼬리가 지금 크게 달려 있다라는 것은 일단은 누군가가 그 매도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라는 건데
그 매수 주체가 일단 저는 개인 작은 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금력이 적은 개인들이 한꺼번에 매수를 해도 그렇게 밑꼬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또 큰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신규 매수 주체가 지금 그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는 건데 상대적으로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악재가 있어서 빠졌던 부분들이 아니죠. 만약에 악재가 있어서 빠졌다 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밑꼬리도 못 만들 거예요. 이런 밑꼬리도 못 만들겠지만 일단 악재가 없이 결국에 어느 정도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빠졌다는 것은 좀 과도하게 빠지는 부분들이 좀 인식이 강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밑꼬리가 크게 달렸다는 것은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에 몇 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왔었고 오늘 밑꼬리를 달고 만약에 양봉으로 오늘 종가 마감을 시켜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추세 반전 신호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추세 반전 신호가 나와주는 상황에서 얼마나 더 끌어올릴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끌어올릴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알테오젠을 내가 그간 관심 있게 봤지만 매수를 못했었다. 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손절가 자꾸 들어갈 만하다고 봅니다. 정말로요? 지금 상황에서는 손절가 자꾸는 좀 들어갈 만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지금 뭐 다른 리가켄 바이오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알테오젠 쪽에 상대적으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자금력이 많이 몰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알테오젠은 일단은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매수 관점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알테오젠에 관한 이야기들도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시간에 준비한 코너들도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계속되는 전략들 이어갈게요. 저희가 TMI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내일 시장에 관해서 어떤 힌트들, 오늘 시장 장 마감 직전에 어떤 힌트들 얻어볼 수 있을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 관한 이야기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자, 저희는 마감 시장 보고 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 마감 지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관해서 삼성전자가 그래도 시장을 좀 견인해주는 느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문가님의 시선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본부장님과 함께 마감 시장에 관해서 짧은 코멘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 일단은 주가 방어가 삼성전자 측에 좀 나아졌던 부분들은 좀 안도감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일단 이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측면, 이 매수 주체 자체가 어떤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 HBM 쪽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HBM 쪽은 아니고 일단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던 부분들도 사실입니다. 주가 좀 가대하게 좀 낙폭이 나와주면서 좀 그에 따른 기술적 반등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에 조금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반도체가 지금 다시금 주도적인 섹터가 되기에는 다소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트램프 트레이딩 쪽에 대한 부분들의 효과 굉장히 좀 큰 상황입니다. 뭐 재건 같은 경우 특히 모듈러 주택도 마찬가지고 뭐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수급이 좀 많이 몰렸던 부분들이거든요. 반대로 지금 이제 우리가 올해 상반기 때 주도했던 섹터,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반대로 좀 화장품 쪽,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차익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감도 분명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우리가 여기서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 확실하게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의 낙폭이 많이 나와줌으로써 오히려 실적이 바탕이 되고 있는 기업들은 저는 매수 관점을 좀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 쪽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는 일부 단기 눌림이 나왔을 때는 일단 저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뭐 코스피나 코스닥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거래 대금이 크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거래 대금이 크지가 않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날 당일 이슈에 따라서 수급이 이동을 시켜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예상을 해야 되는 것은
최근 이슈가 어떤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트럼프 트레이딩 쪽이겠죠.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당분간은 계속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저는 오늘 장만 딱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일단 그래도 잘 방어는 해준 것 같아요. 잘 방어해준 상황이고 지금 ADR 지수만 놓고 보면 양시장 모두 과매도권입니다. 양시장 모두 ADR 지수가 과매도권이라는 것은 언제든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은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 하게 되면 저는 일단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중에서 과대납폭이 나온 기업들은 저는 오히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시황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핫 섹터들 하나하나 열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에게 코멘트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핫 섹터 첫 번째 섹터부터 열어보도록 하죠. 본부장님 이쪽을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모듈러 주택 쪽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재건 테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평화 협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라는 소식이 네네.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건 테마들 상승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우리가 좀 흔한 종목군들, 자주 봤던 종목군들 또 랭킹이 되어 있긴 합니다. 이쪽 섹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전략 받아볼까요? 일단 저는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는 체크 계속 해야 된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이제 제가 오늘 이슈를 놓고 보니까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또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나와요. 네. 근데 어젠가는 우크라이나에 또 미사일을 쐈잖아요. 미사일을 또 쐈어요. 근데 지금 미사일을 쐈는데 시장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응에 대한 부분들의 민감도가 많이 내려간 상황에서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수급이 또 몰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지금 재건주들을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제 예상에서는 모듈러 주택 쪽의 수급이 좀 이동을 시켜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부분들 러시아랑 휴전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먼저 빠르게 인프라 투자를 진행을 해야 돼요. 계속. 네, 그렇죠. 건설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병원, 학교, 그리고 주거시설 이런 부분들인데 이걸 결국에는 모듈러 주택으로 짓는 게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 이제 모듈러 주택 같은 거 현지에서 한 80% 정도 지어놓은 상황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수출을 시켜가지고 나머지 이제 조립이나 이런 부분들 20%를 그 현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개발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건설에 대한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될 수가 있고 또 투자 비용도 많이 단축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가성비가 높지만 조금 더 빠르게 단시간에 인프라 건설을 좀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 모듈러 주택 쪽에 지금 수혜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도 저는 일단 SI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SI 같은 경우가 결국에 이제 제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꽤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재건에 대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SI 실적이 다른 모듈러 주택 관련 기업들 대비해서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재건 프로젝트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SI에 대한 부분들의 실적이 급속도로 또 가장 또 빠르게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지금의 주가가 굉장히 좀 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의 주가도 굉장히 좀 싸고 최근에 다시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모듈러 주택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첫 번째 핫섹터 저희가 이렇게 좀 열어봤고요. 두 번째 핫섹터도 바로 한번 열어보면서 시장 진단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농업 쪽인데요.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어요. 네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이쪽 섹터에 관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농기계 관련주잖아요. 대동기업, 대동금속, 대동까지 대동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네네. 상승을 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저는 이게 가장 좀 큰 영향은 케네디 주니어 영향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케네디 주니어가 한 얘기가 잘 먹고 잘 운동하면 건강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농업 쪽 같은 경우 섹터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단기적인 좀 테마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곡물가에 대한 부분들의 상승에도 가장 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수급이 또 들어가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재건 쪽이랑도 우리가 또 연관을 시켜서 또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재건 쪽이랑도 좀 연관을 시켜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농업이나 곡물 관련해서 지금 관련주들이 만약에 움직인다 하게 되면은 원래 우크라이나가 지금 곡물 창고 한 70% 정도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곡물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다 우크라이나 쪽에서 수출이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파들까지도 일단은 농업 쪽에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오히려 대동기업라든지 이런 농업 관련주들이 지금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에는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 테마 자체는 단순히 이제 산업이라기보다는 좀 테마로 보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상승에 대한 연속성이 계속해서
부여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쫓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투자 수급처가 어디 쪽으로 많은 관심이 쏠려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같은 재건 맥락이긴 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재건 쪽에 모멘텀을 받는 기업에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실적 뒷받침되면 굉장히 네,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핫섹터 한번 열어볼까요? 자, 오늘 세 번째 핫섹터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옴시티 쪽인데 한미글로벌은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네네. 있었고 또 히림이나 유신, 데모 이쪽도 우리가 전쟁 엮어서도 좀 볼 수 있는 종목군들 몇 개 있거든요. 사실 네옴시티 관련한 모멘텀은 지금 시장에서는 좀 소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네, 개별 종목군들에 관해서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사실 지금 네옴시티에 대한 모델 섹터 상승률을 일으킨 것은 한미글로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한미글로벌의 상승이 워낙 좀 컸다 보니까 이 섹터 상승률을 좀 탑으로 좀 올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 지금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개별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 네옴시티 전반적으로 지금 다시 살아나나?라고 접근하기에는 다소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네옴시티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영향을 지을 수 있냐? 건설 쪽이나 좀 연관을 지을 수 맞네요. 있을 것 같아요. 재건, 건설, 그렇죠. 그죠? 이제 재건이나 뭐 건설 기계 쪽이 또 최근에 다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쪽으로도 좀 수급이 이동을 시켜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건설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이 수급 분산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물론 이제 건설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건설 업황에 대한 부분들의 반전 트리거가 충분히 나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는 도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앞전에 제가 농업 섹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게 완전히 완연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승 연속성이 가장 잘 나옵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히림이나 뭐 지금 독보적인 이슈가 있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급 분산화가 일어나면서 좀 이쪽 섹터에 대한 부분들의 건설 영향, 특히 뭐 또 재건에 대한 영향 부분들로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아닌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핫섹터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 부분 염두해 두시고요. 본부장님이 그에 맞는 종목군들 선별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한 번쯤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슈 TMI 시간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또 시장의 이슈들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누면서 내일 시장에 관한 힌트들 같이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장 전략 준비해야 되잖아요. 본부장님 오늘 어떤 TMI 골라주셨는지 이번에 직접 열어주셔야 돼요. 제가요? 네, 직접 여기 뒤를 보면서 네네. 저처럼 이렇게 멋지게 딱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해주실 제가-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열려라 참게 해주세요. 네. 열려라 참깨를 해야 네.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이슈였을까요? 저는 일단 비트코인 쪽 관련해서 오늘은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당분간의 비트코인 쪽을 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일단 저는 이제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반대로 코스피, 코스닥은 눌렸는데 신고가를 또 달성을 했더라고요. 오늘 맞아요. 오후까지 보니까. 97,000까지 네. 갔습니다, 지금.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거의 우리가 이제 거의 이 정도까지 상승이 과연 나와줄 수가 이야, 있었을까라는 네. 의구심들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트럼프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의 상승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비트코인의 지금 주도적인 어떻게 보면 물량을 싸움을 하고 있는 게 기간 주도하에 움직이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럼 기간 주도하에 움직인다라는 것은 결국 지금 미국 시간에서 좀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반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 시장에서 신고가를 찍었다라는 거죠. 아시아 시장에서 신고가 찍었다라는 것은 저는 중국의 자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중국 쪽에 네.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중국 지금? 쪽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에 긍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규제가 되어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규제가 되어 있는데 현물 쪽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좀 우회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우회적으로 보기에는 할수 있나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국내에서 특히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이 정도 자금력을 가지고 끌어올린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중국 말고는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도 중국이 주도를 하고 또 특히 이제 밤 시간 미국 시장에서는 또 미국의 기관들이 또 주도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비트코인을 지금 안 파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도 비트코인을 안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물량을 매집을 하면서 위로 끌어올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더리움이나 알트는 정말 못 가요.
그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사이클을 볼 때는 보통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을 해주고요. 비트코인의 상승이 어느 정도 치닫게 되면은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죠.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그 수급이 이더리움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더리움 쪽으로 이동해 준 다음에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또 시세 차익이 나올 때 그 수급이 또 알트로 이동을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핑퐁 형상들이 나와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안 파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안 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들이 힘을 좀 많이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천장이 어디냐라는 부분들이죠. 아시나요 혹시? 알려주세요. 저도 알고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뭐 더 매수를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천장이 어딘지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가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단 중요한 것은 데이터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미결제 약정이 아직도 최대치라는 것은 안 판다라는 거죠. 일단 안 판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데이터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보통 보면 지금 과열권까지 많이 들어갔다가 그 과열을 시간봉으로 많이 식히고 다시 올리더라고요. 그런 말은 즉슨 조정이 저는 일단 지금부터라도 크게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조정은.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를 찍기는 했지만 이 조정 자체 특히 급락이 강하게는 안 나올 겁니다. 네, 급락이 강하게는 안 나오고 일부 조정은 나올 수 있겠죠. 기간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앞전에 뭐 독일 정부가 갑자기 비트코인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이슈로 막 갑자기 뭐 10K 이상 빠지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없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지금 상원, 하원, 의원들이 대부분 다 친화적이죠. 네, 가상화폐. 비트코인 쪽에 워낙 친화론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지금 20년간 뭐 또 홀드를 시키겠다라는 법안도 지금 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국가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또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양도소득 때까지도 폐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양도소득 때까지 폐지한다라는 것은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투자해라 이런 네, 그렇죠. 그냥 느낌이네요. 비트코인에 네, 투자해라. 투자해라 네, 이런 그냥 딱 느낌이네요. 열어준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가상화폐 쪽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열어준다라는 것은 우리 국내 증시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그런데 수밖에 없고. 반면에 국내는 네. 가상화폐에 관한 과세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 네, 그죠. 이제 과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게 안 되면 좋긴 하겠지만 일단 될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 일단 국내 투자자들은 대거 좀 이탈이 나올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높겠죠. 국내 투자자들은 대거 이탈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최근 우리가 가상화폐 관련주들을 놓고 보면은 개인이 주도하에 움직이지 않아요. 외국인과 기관의 주도하에 움직입니다. 그래요, 그쪽도. 네. 그쪽에 지금 수급만 우리기술투자나 우리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수급을 놓고 보면 외국인 기관이 주도하에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 말은 즉슨 결국 개인 쪽에 매물이 튀어나온다고 해도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단 저는 프리미엄이 이제 초입 구간에 지금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트럼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대표적으로 뭐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뭐 가상화폐를 놓고 본다 하게 되면 제약바이오는 이미 멀티플이 많이 확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그만큼 프리미엄을 많이 반영을 받았고 그럼 반대로 가상화폐는 이제 막 프리미엄을 반영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시가총액도 높은 상황도 아니어서 적은 수급으로도 또 굉장한 펌핑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게 단기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아니라 트럼프 정권 내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는 이런 투자 아이디어들이 좀 생각이 났던 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업비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렇죠. 기업들에 네네. 좀 주목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고 업비트 자체도 굉장히 지금 영업이익이 폭증하고 있기 네네네. 때문에 납득이 갔던 상승이었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그 게임사들 중에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게임사들이 몇몇 있는 걸로 네네네. 알고 있거든요. 넷마블도 그렇고 여러 넥슨도 그렇고 그럼 이런 게임사 쪽을 좀 바라봐도 괜찮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일명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김치코인이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일단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김치코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세금을 부여한다고 하게 되면은 국내 투자자들이 결국 이제 큰 손들이 좀 물량이 이탈을 시켜줄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컴투스홀딩스라든지 네, 그쪽. 혹은 뭐 위메이드라든지 위메이드. 카카오도 지분이 있는 건 아시죠? 네, 카카오 쪽도 게임코인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그럼 결국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냐라고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가상화폐 쪽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이 이어진다 하게 되면요. 저는 일단은 수급은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코인 쪽과 연관이 깊은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위메이드는 위믹스라 또 연관이 깊잖아요.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 거래소에 대한 부분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를 주목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쪽 아이디어에 관한 전략들도 받아봤고요. 그러면은 본부장님이 어떤 종목을 픽해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가상화폐 관련주 가지고 오셨을까요? 엉뚱하게 또 다른 기업은 아니겠죠, 본부장님? 저는 다른 기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열어주세요, 직접 네. 그러면. 일단 제가 가져온 기업은 퓨런티어를 퓨런티어요? 좀 네.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퓨런티어 가져온 부분들은 자율주행이 이제는 기술 초입 구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진입장벽이 굉장히 좀 높았었죠. 규제에 대한 부분들도 워낙 까다로웠었고요. 근데 결국에 이제 자율주행 쪽에 대한 부분들에 규제가 완화가 된다 하게 되면은 이제는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결국 이제 머스크 효과 분명히 저는 규제 완화가 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그만큼 머스크가 집중하고 있는 것도 자율주행 쪽이고, 결국 지금 로보택시에 대한 부분도 2026년에 양산을 한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사실 지금 시장 점유율만 놓고 보면은 웨이모나 그 바이두 쪽에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반대로 과연 일론 머스크가 이걸 웨이모나 바이두 쪽에 밀리게끔 둘 것인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테슬라 쪽에 조금 더 유리한 규제 완화가 또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그러면 결국 테슬라의 공급망 업체들을 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퓨런티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실시간 영상 처리 쪽에 좀 특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부분들에 모멘텀을 좀 많이 받는 기업인데 보통 지금 내재화를 또 많이 시켜놓은 상황이어서 퓨런티어가 자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실시간 영상 처리 쪽이나 모션 제어 쪽에 대한 부분들에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테슬라 공급망 업체로 좀 들어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자율주행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좀 높기는 했지만 이제는 성장 초입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하게 되면 일단은 멀티플에 계속 좀 부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가격 우리가 전략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주중에는 큰 상승이 나왔는데 네네. 앞으로 추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퓨런티어 지금 자리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래요? 네, 일단은 뭐 급등이 나와주면서 추세는 확실하게 반전이 나와준 상황입니다. 추세는 확실하게 반전이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저는 좀 나쁘지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단기적으로 저는 21선을 깨지 않으면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1선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61선을 깨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퓨런티어의 상승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목표가를 어디로 잡다라고 보기보다는요. 일단 저는 이 모멘텀이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위쪽에 지금 매물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위쪽에 매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저는 수급을 체크를 하면서 수급의 대량 매도 흔적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일단은 일부 매도를 좀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추가적인 전략들 본부장님께 계속 받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본부장님께 감사 인사 드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마켓 쇼쇼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저희는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